안녕하세요. 한국 레드 최정일입니다. 긴 시간 동안 이제 듣고 계실 때 피곤하실 텐데, 오늘 지금 제가 설명할 부분들은 이제 플랫폼보다는 약간 상위 레벨, 이제 인티그레이션 쪽에 관한 내용들이 좀 중심이 될 거고요. 약간 포인트도 애플리케이션 쪽에 좀 약간 더 맞춰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많은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목은 이제 오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에이자일 통합을 위한 이제 레딧이 제공한 로드맵이고요. 거기에 이제 핵심적으로 오늘 나올 키워드들이 보면 API, 데이터, 그다음에 이제 뭐 이벤트, 추가적으로 뭐 엔터프라이즈 인티그레이션 플랫폼, 패턴,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올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좀 명확합니다. 애플리케이션 환경들이 이제 좀 많이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클라우드까지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인티그레이션을 애플리케이션의 통합을 가져갈 거냐, 데이터를 어떻게 통합을 할 거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뭘까 좀 고민하고 레딧이 생각하는 답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 주제는 좀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고요. 애플리케이션이 변하는 뭐 이유는 명확하죠. 뭐 때문에 변하려고 하는지, 그럼 어떤 방향으로 변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구축해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 좀 하나 설명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레딧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통합 기술이 변화 부분이고요. 글로벌 IT 트렌드라고 해서 작년 11월 달 서베이를 했어요. 거기에 보면은 IT 예산 중에 어디다가 쓰실 겁니까? 예산을 이제 우선순위를 어떻게 가져가실 겁니까? 라고 영역을 좀 선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고요. 첫 번째 보면은 보안, 뭐 항상 1등이 아닐까 싶어요. 항상. 그다음에 두 번째가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죠. 클라우드, 뭐 보안,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수긍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약간 의외로 세 번째 엔터프라이즈 인티그레이션 부분이 났어요. 기업 통합,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통합을 얘기하는 거죠. 이 애플리케이션 통합이 3등이고 빅데이터 분석보다 오히려 좀 등수가 높아요. 이제 빅데이터 분석보다 더 많은 돈을 쓸 의향이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좀 많은 의미를 내포한다고 생각을 하고, 인티그레이션이라는 기술이 그렇게 오랜 기간 지속된 기술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제 한 번 더 좀 진행을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그거 같아요. 일단 비즈니스 환경 자체가 굉장히 빨리 많이 변했다라고 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근래에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것들 중에 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사장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세요. 거기서 사장님들도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뭐 디지털 비즈니스가 기술 회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뭐 업종 파괴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전에 좀 이제 기술력이 안 돼서 못했던 어떤 분석도 이제는 가능해지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뭐 물리적인 어떤 한계 때문에 못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이 차곡차곡 발전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환경, 여건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너무 커서 분석 못하던 데이터도 이제 할 수 있고, 예전에는 일주일 안에 미국 쪽에다 서버를 구성하는 거가 불가능해서 못했던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고 있고, 등등. 이렇게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비즈니스 쪽에서는 좀 더 창의적인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마구마구 쏟아내고 IT 쪽에다 만들어 달라 그래요. 일주일 안에. 막 이런 어떤 요건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IT 입장에서도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현업들이 요청하는 그 비즈니스 모델, 결국은 이제 IT 쪽에서 애플리케이션으로 뭔가 그걸 구현을 해야 되는데, 이 애플리케이션도 보면 여기 이제 왼쪽이 이제 에즈이즈라고 보시면 이제 투비 될 건데, 비교를 해보시면 다 모든 것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전통적인 방식, 서버, 네트워크, 뭐 소프트웨어 설치 등등 하던 방식에서 여기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이걸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뭘까? 클라우드, 온디맨드 서비스, 셀프 서비스 등등등, 이제 하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영역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찾아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그 전에 보니까 이제 너무 커요, 덩치가. 저희가 흔히 이제 모놀리스라고 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좀 잘게 쪼개니까 더 빨리 릴리즈하고 업데이트를 할 수 있더라. 뭐 그런 방안도 찾아내고,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는 라이프 사이클 안에서도 상당 부분 자동화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더라. 그래서 그러면 뭐 CI/CD라는 걸 한번 도입을 해보자. 다 여기서 언급되는 내용들이 보면 전부 다 비즈니스 어질리티를 높일 수 있는 영역이 뭘까를 찾는 노력들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안에 해라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것들이
오른쪽 보시는 것 같이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의 민첩성을 높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기술의 발전 방향이 집중을 하고 있다. 그래서 비즈니스의 결국 성공 요소가 근래에 보면 특히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금융권 어떤 뭐 고객을 대상할 때 비대면 채널 업무 같은 경우는 민첩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고객이 요청한 어떤 리퀘스트가 있을 때 즉각 대응, 뭐 신제품 출시도 굉장히 남들보다 빨리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근래의 어떤 디지털 비즈니스, 뭐 디지털 트랜스폼, 뭐 업종 파괴, 뭐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기술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어질리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내용인 것 같고, 저는 이제 오늘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애플리케이션이 구현되는 방식도 바뀌고 설치되는 위치도 바뀌고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아키텍처도 바뀌고 이런 상황인데 그 중에 가장 드라마티컬하게 바뀌는 것들이 저는 인프라로 보여요. 인프라가 보면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죠. 오늘 저희 전체 포럼의 메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클라우드, 컨테이너.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는 위치가 어디가 될지 몰라요.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미국이 될 수도 있고, 뭐 일본이 될 수도 있고, 유럽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네트워크 안에 있는 온프레미스 버전 어떤 상황이 될지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금방금방 바뀌어야 되고 거기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전에 그럼 저는 인티그레이션 관점에서 오늘 제 주제는 인티그레이션이니까 보면 저희 내부 안에 있는 네트워크 안에 있는 여러 시스템들만 연계를 잘 하고 관리만 잘 되던 시점에서는 굉장히 유효했던 기술이에요. 현재까지도 마찬가지이고 업무에 따라서 EI, ESB 센트럴라이즈 됐죠. 중앙 집중 그리고 표준 뭐 웹 서비스라는 표준을 사용해라. 안 되는 건 어댑터를 붙여라. 어쨌든 관리는 하나, 거버넌스 체계를 하나로 가져가겠다 등등 유효했습니다. 하지만 저 애플리케이션이 클라우드 환경으로 갔을 때 일부는 우리 내부 네트워크 안에 우리 데이터 센터 안에 있지만 뭐 미국의 어떤 퍼블릭 환경에 올라가 있는 애플리케이션과 연계가 돼야 된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여전히 저 기술을 써야 되느냐. 지금도 이제 굉장히 커져서 부하가 걸리고 있는 시스템들이고 사실은 이제 저기가 중앙 집중화가 되면 될수록 이제 대응하는 속도들이 떨어져요. 새로운 어떤 인터페이스를 개발해 달라라는 요청이 오면 뭐 일주일, 2주일 기다려 달라, 바쁘다 등등. 그래서 클라우드 환경까지 포함하는 확장시키는 어떤 인티그레이션에 대한 기술들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제 저희가 뭐 모던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아키텍처를 구현할 때 필요한 어떤 기술 요소들 그다음에 어떻게 할까 방안 정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이 모놀리스고요. 오른쪽이 이제 요거에 대한 반작용. 모놀리스가 좀 약간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좀 해소를 해볼까 하다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합니다. 일단 서비스를 좀 잘라봐요. 너무 크니까 구성하기도 힘들고 수정하기도 힘들고 말아서 올려서 테스트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가 힘들어요. 그래서 좀 잘라서 가볍게 만들어보자 라는 어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는 컨셉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거를 좀 빌드 배포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운영 시점에 스케일아웃도 쉬운 어떤 컨테이너에 한번 담아보자 라는 요건들도 나와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편의성, 그 다음에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기술들이 적용하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는 위치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인티그레이션 관점에서 이런 애플리케이션의 변화들의 관점에 그러면 이제 인티그레이션 관점에서는 어떤 부분에 저희가 가장 집중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계속 뒤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겠지만 제목만 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EIP, 엔터프라이즈 인티그레이션 이제 패턴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별거는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수십 년 동안 사용해왔던 어떤 분산 시스템을 묶어주는 데이터 통합 솔루션, 아니면 애플리케이션 통합 솔루션, EAI, ESB 뭐 이런 것들 있죠. 거기서 보면은 애플리케이션 통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법들이 있죠. 이게 메시지를 프로토콜을 뭘로 쌀 거면 어댑터는 어떤 거 적용돼야 되나, 이걸 동기 처리하나 비동기 처리하나, 라우팅은 어떻게 하나, 등등등이 상당 부분 정형화가 많이 됐어요. 기업의 업무라는 것이 거의 유사하다 보니까 상당 부분 많이 정형화돼 있어 쌓여 있는 노하우들은 기존에 있는 거니까 충분히 활용을 하자. 첫 번째입니다. 기본이죠. 이미 대부분의 이제 어떤 ESP나 EI 솔루션들이 그런 정형화된 패턴들을 드랍 앤 드랍으로 이제 쓸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의 중요성은 갈수록 중요해져요.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하든 머신러닝을 하든 AI를 하든 어떻게 되는지 간에 데이터는 끊임없이 중요한.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캡처하지 못했던, 수용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데이터들까지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벤트. 이벤트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처리하기 힘든 데이터예요. 이벤트. 그 다음에 어떤 형태가 가장 활용하기 편할까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REST API 같은 API 방식이 가장 유용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거고, 실제로 이 이제 네 가지 항목들의 유스 케이스를 보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API는 워낙에 지금 많이 쓰고 계시니까 이제 이런 유스 케이스를 가지고 있죠. 마이크로 서비스 앞에 세션에서 충분히 좀 설명이 됐던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모바일 앱 마찬가지일 거고요. 요즘은 정부 기관이라든지 뭐 금융기관 같은 데서 API를 정말 많이 해요. 오픈 API 기반의 뭐 오픈 뱅킹, 그다음에 정부가 제공하는 데이터 허브가 있습니다. 포탈이 있어요. 거기 오픈 API 기반으로 대민 서비스를 오픈 API 기반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가져다 쓸 수 있게 날씨 정보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API로 제공이 되죠. 이벤트 마찬가지입니다. 이벤트는 기본적으로 스트림 데이터가 있어요. 기존에도 뭐 이런 유의 이런 것들 처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 없었던 건 아니죠. 저희가 알고 있기에도 뭐 이제 컴플렉스 이벤트 처리하는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일단 양도 많고 계속 들어오는 데이터고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골라내기도 힘들고 뭐 이런 이제 측면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근래에는 이제 뭐 한 가지 좀 축이 이제 IoT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제 부각이 되고 이게 실제로 돈을 만들 수 있는 비즈니스가 된다라고 판단돼서 이쪽 관련 기술들도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기업 통합 패턴입니다. 기업 통합 패턴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전통적인 저희가 갖고 있는 노하우들을 충분히 활용하자. 단 플랫폼은 다양하게 지원이 된다. 그건 뒤에서 따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가 제가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는 위치가 굉장히 다양하게 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애플리케이션 사용하는 데이터도 분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찢어지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좀 나이스하게 잘 묶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이제 뽑아낼 수 있을까도 굉장히 좀 중요한 아키텍처를 구성할 때, 그러니까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클라우드에 적합한 아키텍처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할 때 저희가 인티그레이션 관점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구성하는데 뭐 이 하나의 패턴만 하나의 요소만 사용하지는 않겠죠. 굉장히 복합적으로 사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복합적인 어떤 솔루션도 있어야 될 거예요. 레드햇에서는 이제 그런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변화, 애플리케이션이 이렇게 바뀌니 뭔가 통합하는 기술들도 이런 방향성으로 가지고 바뀌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에 대한 솔루션으로 요 이제 한 키워드로 말씀을 드립니다. API 기반의 Agile 인티그레이션. 그러니까 먼저 API를 이제 메인 인티그레이션 기술로 사용하는데 좀 더 유연한, 좀 더 확장된 형태까지 묶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의미에서 이제 API 기반의 Agile 통합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기둥들 세 가지가 저희는 분산 통합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컨테이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API,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분산 통합 같은 경우는 분산하고 사실 통합이 이게 상반되는 개념인데 분산 통합. 아까 제가 ESB를 말씀드렸어요. ESB가 좋은 이제 밸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들 너무 중앙 집중적으로 간다. 한 5년만 지나도 관리자가 바뀌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비대해진다. 그러다 보니 비즈니스 어질리티가 떨어진다. 뭐 그런 의미에서 분산되어 있는 각종의 애플리케이션들을 그 인티그레이션이 필요한 곳에서 인티그레이션 하게 하자. 다 모으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모으는 거 사실상 힘듭니다. 퍼블릭에 올라가 있는 거랑 우리 내부에 있는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모으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가볍고 패턴 기반이면서 패턴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이벤트까지 어떤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있으니 지금 나와 있으니 이것들을 이제 분산이 인티그레이션이 필요한 곳에서 인티그레이션 하게 하자. 이런 컨셉. 관리는 나머지 시스템들이 알아서 하겠다. 그런 컨셉이고요. 컨테이너는 인티그레이션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영역에 이제 적용될 수 있는 가치가 있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메시지 전환하는 하나 이제 인티그레이션 서비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인티그레이션 서비스를 뭐 예를 들어서 MSA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이크로 인티그레이션 서비스, 마이크로 프로세스 서비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마이크로 인티그레이션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이제 가볍게
만들어 컨테이너에 담습니다. 그러면 트래픽이 달라져요. 여러 가지 서비스가 A, B, C, D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독 한 놈이 바쁠 수가 있죠. 그렇죠? 어떤 뭐 서비스 A라는 놈만 유독 뭐 요청이 리퀘스트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얘만 스케일아웃을 구조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뭐 빌드 배포의 뭐 효율성, 운영 효율성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저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컨테이너 플랫폼이 제공하는 스킬 중에 기술 중에 그게 가장 좋아 보여요. 제가 오랫동안 뭐 인테그레이션 관련된 어떤 비즈니스 진행하다 보면 고객들이 가려운 점이 그겁니다. 이게 전체가 큰 와스 위에다가 어떤 엔진을 올려놓고 막 인테그레이션 서비스들을 막 올려놨더니 스케일 부하를 받아도 한 놈만 부하를 받아도 이 전체가 다 영향을 받고 뭐 이 구조를 어떻게 좀 이 아이솔레이션 시킬 수 있는 기술 없냐? 뭐 인스턴스를 찢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런 얘기밖에 안 했는데 이제는 그냥 컨테이너에 담는 순간 바쁜 놈만 바쁘고 아이솔레이션 돼서 얘만 스케일아웃 되는 형태로 가져갈 수 있다. 컨테이너의 어떤 장점이죠. 그런 거. 그 다음에 API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사용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심플해요. 만드는 사람 뭐 표준으로 잡고 만들면 오픈해주면 사실은 갖다 쓰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편한 기술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레딧이 얘기하는 이제 에자일 인테그레이션의 핵심 키워드로 봅니다. 좀 더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들 주는데 여기서 도출되는 어떤 기술 방향성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기술 방향성은 보시는 것 같이 API 우선. 그 다음에 클라우드가 지원이 돼야 된다. 클라우드 환경에 네이티브하게 뭔가 제공이 되어야 된다. 이벤트, 로우 코드, 뭐 등등의 이제 기술적인 특성, 방향성을 가져가야 됩니다. 실제 구축 사례 하나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웨더뉴스라고 하는 데고 이게 기상 정보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예요. 우리나라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포탈, 뭐 이제 메신저 회사 뭐 이런 데서도 제공 갖다 쓰고 있는데 여기가 저희 회사 그 API 매니지먼트 솔루션인 3스케일이라는 제품을 선정을 하셨고 이 3스케일이라는 제품은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기반이에요. 하셨던 이유가 보면은 기존에 이제 일단 개발 생산성, 컨테이너 플랫폼이 굉장히 좀 이제 CI/CD 프로세스도 만들 수, 자동화할 수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아서 REST를 바꾸는 김에 컨테이너 플랫폼도 도입하고 API로 서비스를 노출시켜서 중간에 이제 뭐 뉴스 회사라든지 포털 회사라든지한테 노출만 시켜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 요건이 얼마나 갖다 쓰는지 이 콜을 우리가 공개한 오픈 API를 얼마나 갖다 쓰는지 확인해서 요금제에 따라서 액세스를 제한하고 싶다. 뭐 이런 요건들도 있었고 그런 요건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요건들을 만족시키는 솔루션을 저희 걸 선택을 하셨어요. 여기는 그냥 애플리케이션 개발 요건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인 로 데이터 성격의 그냥 대량 데이터를 툭 던져주는 게 아니라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항공사가 원하는 데이터, 어떤 특정 노선에 필요한 날씨 정보, 뭐 해운사가 원하는 어떤 데이터, 이 특화된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그동안.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고되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제 그런 비즈니스 페인 포인트도 있었고요. 요 그림에 보시는 분이 이제 그 개발 그룹의 이제 그룹장님이십니다. 이분이 했던 커멘트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가 소규모라는 표현이 보여요. 우리가 소규모로 쉽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점이었다. 이게 이제 약간 직역이 돼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외 서비스를 처음에 시작할 때 신규 서비스 개발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대한항공 뭐 유럽 어떤 노선, 영국이랑 프랑크푸르트 사이에 그 궤적에 필요한 날씨 정보를 시간대별로 그 회사에 맞게 딱 제공하려고 하는데 수요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 서비스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갖다 리퀘스트를 날릴까 수요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인 거죠. 나는 서버 사이징도 해야 되고 하드웨어를 얼만큼 준비해야 될까 뭐 등등등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저희랑 예비하고 컨설팅 받아서 그냥 컨테이너 2개로 일단 만드시라고 2개만 띄워놓고 서비스 하다가 트래픽이 몰리면 그냥 플랫폼이 알아서 스케일업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소규모로 그러니까 서버 사이즈에 대해서 크게 고민은 안 했어요. 적당한 범위 잡아놓고 이거는 안 넘겠지 뭐 최대한 그 정도 잡고 일단 2개 띄워놔서 시작하고 트래픽이 발생하면 발생하는 대로 그냥 받아주고. 근데 오히려 더 걱정했던 거는 이제 콜수를 제한해야 된다 뭐 그런 것들. 이제 3스케일은 오픈 시프트 컨테이너 기반이면서 이제 빌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리미트를 걸 수 있는 기능 등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딱 지켜보고 있다가 콜수 넘으면 서비스 좀 못하게 더 이상 서비스 못 받게 하는 그 정도만 신경 쓰고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만약에 해외 뭐 대상 아니 국내
뭐 이제 B2C 대상 서비스를 준비할 때 누구나 다 똑같은 고민들을 합니다. 제가 아는 고객 중에 한 분은 은행 분이신데 토스랑 연결할 건데 토스를 붙이는 순간 얼마나 트래픽이 들어올지 예측이 안 된다. 두렵다. 사이즈를 너무 크게 잡아도 프로젝트 비용을 초과할 것 같고 등등 이슈.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작게 잡으시고 일단 플랫폼에 자동화된 기능에 맡겨두시라 라고 좀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에이자일 통합 고객 사례들 굉장히 많고요. 아실 만한 내용 많죠. 여기도 보면은 이제 쓰는 에이자일 인티그레이션 서비스를 개발하는데도 이제 컨테이너 플랫폼으로 베이스로 가는 이유들이 다양해요. 컨테이너 자체가 중요하신 분, 컨테이너 만들어서 스케일 아웃이 정말 잘 돼야 된다. 서비스를 하나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들 건데 그게 필요한 경우 데브옵스가 필요해서, 아니면 우리 비즈니스 자체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이라서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세요. 저희 제품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API 얘기, 그 다음에 뭐 EIP 패턴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 얘기도 했었고요.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밑바닥에 있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어떤 장점들이 하나에 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타사 제품하고 가장 좀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저는 클라우드 기반이다라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제품은 어디든지 설치가 됩니다. 그냥 뭐 내 회사 안에 베어메탈에도 설치되고 퍼블릭에도 올라가고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어떤 환경에도 동일하게 사용해서 구현할 수 있고 연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처음에 얘기했던 요 네 가지 고려사항들을 전체 커버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로드맵이 저희 회사 제품이기도 하지만 사실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보면은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플랫폼, 컨테이너 관련된 얘기들, 뭐 쿠버네티스가 들어간 것들은 발전 속도가 정말로 엄청나게 빨라요. 저희가 거의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이제 여기도 보면은 지금 이제 저희가 로드맵이라고 이렇게 다음에 추후에 나올 것들이 정말로 뭐 불과 3개월 후 GA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레드햇은 커뮤니티에서 나간 것들이 검증된 약간 늦게, 검증을 완료한 이후에 약간 늦게 따라가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3스케일이라는 이제 API 매니지먼트 솔루션이고요. 얘는 기본적으로 API를 만들고 테스트해서 디플로이하고 운영하면서 모니터링하고 개발자들 필요한 어떤 개발자 포탈, 운영자 포탈 등등등을 제공하는 전체 어떤 API 매니지먼트 솔루션이고요. AMQ는 메시지 큐라고 보시면 돼요. 잘 아시는 것 같이. 근데 중요한 컴포넌트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브로커 일반적으로 많이 있죠. 인터커넥트가 이놈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상에서 뭔가 데이터를 연결을 하거나 할 때 사용하는 컴포넌트. AMQ 스트림즈라고 들어있는데 이 놈은 카프카예요. 아파치 카프카가 이번에 저희 제품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요거 이제 저희가 패키징해서 딜리버리하고 레드햇이 기술 지원을 하게 됩니다. 뭐 잘 아시는 것 같이 아파치 카프카 엔터프라이즈 버전이고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벤트 관련해서 뭐 비동기 처리, 마이크로 서비스에 분산된 DB 동기화 등등의 무슨 솔루션을 쓰는 게 좋냐, 막 그런 질문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때 카프카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AMQ 인터커넥트도 다른 멀티 클라우드 환경, 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어떤 데이터 연계들을 책임을 집니다. 화면 몇 장만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뭐 기능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AMQ 온라인이라는 MQ 서비스의 온라인 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IP 인티그레이션 패턴을 제공하는 퓨즈도 온라인이 있어요. 거기서 저희가 하나의 간단한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화면입니다. 먼저 보시면 이렇게 어드레스 생성하고 하는 타입 설명하죠. 이름 넣고 타입 설명. 난 Q 서비스를 만들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스몰 큐냐, 미디엄 큐냐, 이런 것들을 설정하고 선택을 하는 거죠. 선택을 하고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고요. 이제 네임스페이스 보기 나오고, 퓨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제 셀프 서비스 화면에서 보면 전체 시스템 나오고 저 동그란 게 이제 하나의 컨테이너입니다. 파드라고 보시면 되고 운영 중이죠. 거기에 뭔가 내가 설정할 작업들을 하고 데이터 매핑을 하고 이게 전부 다 웹 기반이고요. 그 다음에 연계할 거, 내가 SAP를 연계할까? 그럼 저기 있는 모듈을 연결하고, 세일즈포스를 연결할까? 하고, 선택하고, 라우팅을 어떻게 할 건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웹 기반의 화면에서 마우스 작업 아니면 키보드 키인을 해서 기본적인 작업들을 하고 틀을 만들어요. 하나의 인터페이스 틀을 만듭니다. 자, 틀 만든다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뭐 연계 대상이 많고 어댑터도 많이 써야 되고 코딩을 좀 해야 되는 뭐 메시지 변환이 들어가는 이런 것까지는 여기서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인티그레이션 기술도 어떤 방향성을 가는데 거기서 처음 한 네 번째쯤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로우 코드, 코딩 좀 작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자라고 했던 것들이 기본적인 이제 이런 기술들을 써서 코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개발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휴먼 에러를 막을 수 있는 기능들은 이렇게 좀 제공이 된다. 추가적인 기능이죠.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요. 아파치 카멜 K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고 저희도 지켜보고 있는 프로젝트예요. 작년에 시작됐고 작년 8월 달에 시작된 걸로. 요약하면 레드햇이 제공하는 퓨즈라는 EIP 제공하는 통합 솔루션은 카멜 기반입니다. 오픈소스의 카멜을 가져와서 패키징을 했어요. 근데 그 카멜의 라이트웨이트 버전인데 쿠버네티스상에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컨테이너용으로 만든 거예요. 쿠버네티스 기반의 기술로 해서 인티그레이션 솔루션이 그냥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완성도가 높아지면 쿠버네티스 네이티브한, 컨테이너 네이티브한 정말로 완벽한 좀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뒤져보시면 나와요. 아파치 카멜 K로 하면은 이제 좀 더 상세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 마지막에 이제 레드햇이 가지고 있는 전체 스택 중에 데이터 부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좀 많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작년 대비해서도 크게 바뀐 것들인데 원래 레드햇이 이제 그 데이터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는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안에 들어왔어요. 얘는 뭐 하는 애냐면 소스가 예를 들어서 뭐 DB에 있는 데이터, 파일에 있는 데이터, 정형, 비정형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이제 데이터 소스들이 있을 때 중간에 이제 하나의 가상화 레이어를 두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해서 셋을 만들어서 가져오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놈이 하나의 이제 컴포넌트로 들어와 버렸어요. 별도 제품이 아니고. 그래서 그게 들어왔고 CDC는 다 아시죠? 굉장히 많이 쓰실 걸로 알고 있고 변경된 데이터를 캡처하죠. 그래서 동기화 시켜야 될 대상에다가 즉시 거의 실시간으로 동기화를 시켜줍니다. DB 같은 데서 대부분 이제 리드 로그를 읽어와서 변경된 걸 즉시 거의 실시간으로 이렇게 동기화 시켜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픈 소스에 이제 CDC 프로젝트가 있어요. 데비줌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고 요거는 좀 의미가 있는 게 저희가 이벤트, 그러니까 뭔가 데이터가 변경되었다라는 것도 하나의 이벤트잖아요. 이 이벤트를 캡처해서 저쪽에 동기화를 시켜주는 기술은 카프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벤트 캡처하고 동기화를 시켜주는 놈이 카프카가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변경이라는 이벤트를 외부화, API로 익스터널라이즈 시키고 그거를 카프카가 캡처해서 동기화를 시켜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컨셉 자체도 괜찮고 성숙도도 지금 많이 좀 진전이 됐어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TP는 아니고요. 디벨로퍼 프리뷰라고 해서 이제 올해 몇 월 달이죠? 8월 달까지는 이제 디벨로퍼 프리뷰 현재 개발 중인 상태이지만 저 링크에 들어가시면 이제 어떤 것들인지 좀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 이제 여기 좀 정리가 되어 있고요. 레드햇 인티그레이션이라는 제품 안에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전체 내용, 제품 기술들이 다 녹아져 들어가 있습니다. 아울러 레드햇은 이제 인티그레이션의 제품 외에도 다른 미들웨어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왼쪽에 보시면 이제 런타임즈라는 것도 있고요. 애플리케이션 런타임, 그다음에 인티그레이션 오늘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런타임즈는 뭐 오픈 웹아스, 그다음 오픈 JDK 포함한 뭐 다양한 이제 런타임들이 들어가 있어요. 버텍스, 노드.js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는 제품군이라고 보시면 되고, 인티그레이션,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은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BPM, BRMS 같은 솔루션들이 이제 하나의 또 그룹을 형성하고 있고 그 기반에는 전부 다 오픈시프트. 뭐 별도로 설치하셔도 되지만 오픈시프트로 제공하는 컨테이너 이미지 버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인티그레이션을 고려하실 때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잘 설계할 것인가, 인티그레이션을 고려하실 때 어쨌든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시다 보면 미들웨어도 많이 쓰시잖아요. 그럴 때 클라우드가 정말 제대로 지원이 되는가도 깊이 좀 고민해 보셨으면 한다는 의미이고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요약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변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이 거기에 따라서 변해야 된다. 민첩성이 가장 중요하다. 중요한 비즈니스 밸류가 되고 있다. 그다음에 레드햇이
그런 어떤 애플리케이션의 통합에 관련된 전체 통합, 그것도 스태킹돼서 잘 통합된 제품군을 제공을 한다. 그다음에 API나 이벤트, 데이터, 뭐 패턴, 다양한 기술들이 하나로 잘 융합되어 있는 제품군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하다, 쿠버네티스 네이티브한 기술로 제공하고 있다. 이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결론 같습니다. 시간이 다 지난 관계로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